앞으로 병난이 크다 하셨고요.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궤병이 돌 때는 자다가 먹다가 왕래하다가도 죽는다. 일상생활을 지금도 지탱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그 확산 속도와 치사율은 더 어마어마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동물들만 이런 봉변을 당하는데 이게 인간에게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다.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서 약지어 먹을 틈이 없고 풀잎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 책에는 병겁이 어디서 터지고 어떻게 번지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서에서 이런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는 것은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독자들이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심장 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훈련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뭐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순서를 훈련해 둔 이유가 즉각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 머리로 판단하는 그 주저함 없이 바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책의 배려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을 먼저 침입한다. 귀중한 약품을 구하지 말고 성경신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제가 이 문장을 중3 때 처음 봤는데 저는 이 의통 의학인 줄 알고 의대를 갔죠. 동아리방을 딱 가서 이 성구를 읽었는데 불싸 잘못 왔다.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인생의 어떤 그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의통의 뜻이 뭐냐? 살릴 의자, 거느릴 통자. 병든 사람과 병든 세상을 살려서 세계를 통일한다는 거. 구원의 마지막 비밀 열쇠다. 이렇게 정명되어 있어요. 남북통일이라는 글자를 에모토 마사루 박사님한테 보냈더니 두 물결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남북통일도 사실은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의통을 집행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 뭐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리고 의통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옆으로 보면 13이죠. 근데 세로로 보면 B죠. 그래서 매달 13일이 그 헌혈의 날이라고 해요. 블러드와 통한다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헌혈도 줄었는데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알테이가 너구리로 읽어져야 되는 것처럼. 위에만 보면 사람들 보면요, 사람 안경 쓴 사람으로 보일 텐데 밑에 닭 보이고 토끼 보이고 개 보이고 고양이 보고 나면 저 뒤에 있는 건 쥐로 보이죠. 어떤 맥락에서 이 역사를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존의 비밀은 그런 바른 어떤 맥락을 읽어줍니다. 앞으로 근데 이런 병겁 전에 시두라고 하는 게 전룡자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벽도 3종 세트예요. 문명이 개벽하는 상실음과 인간이 개벽하는 괴질 병겁과 자연이 개벽하는 지축정림의 도미노 현상이 있는데 그 신호탄으로 천연두가 터집니다. 16세기에 전 세계 인구 5억 중에 1억이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5분의 1의 4인이 사망진단서에 천연두. 미국의 영광 팍스 아메리칸의 이면에는 그 원주민들한테 시두가 발라진 담요를 막 주면서 그런 어떤 악행 속에서 벌어졌다는 거. 총균세라고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진다, 우주의 가을을 듣고 이 제목을 읽으면 병난과 병난이 터진 이후에 쇠로 상징되는 가을의 금기운의 세상이 온다로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츠텍 문명도 코르테스가 600명 데리고 왔는데 30배 많은 인원들을 천연두 바이러스에 극복 못한 걸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59년도에 마지막 환자가 있었고 1967년도만 해도 전 세계에 10억 명의 감염자가 있었는데 77년도 10년 뒤에 적극적인 방역을 해가지고 소말리아의 마지막 환자를 끝으로 1980년도에 WHO에서는 박멸이 됐다고 선언했어요. 자랑스럽게. 마지막 환자 사진도 찍고 스몰팍스 이즈 데드. 근데 지금 이게 생물 무기 형태로 다시 번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북한이 갖고 있죠. 그리고 북한 보유 생화학 무기들이 있죠. 탄저균 테러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를 장착해서 할 수 있다는데 한 명을 살상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재래식 무기는 한 명 죽이는데 $2,000가 든다고 합니다. 핵무기는 한 명 죽이는데 $800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화학 무기는 한 명 죽이는데 $600 든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생물 무기는요, 한 명 죽이는데 $1가 든대요. 그럼 뭐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비겁한 무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북한 실정에서는 가장 쓰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천연두 바이러스 10g만으로 열흘 안에 서울 인구 절반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코로나 위협은 될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응급학과 전문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족보를 열어봤는데 2004년도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병은 아니지만 생화학전이 발생했을 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다. 천연두가 발생의 대처법에 대한. 그러니까 2004년도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정도로 그때 막 탄저균 테러 있고 하니까 시두로 인한 생물학 테러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거라는 거. 북한 병사들이 백신을 맞고 있고.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 백신은 없죠.
태부적이죠. 요즘에 뭐 두창 전파 대처 훈련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솔루션이 뭐냐? 동의보감에는 태율구호천전을 읽으라는 겁니다. 태율구호천전이 뭐길래? 근데 패스트 때도 흑사병이 돌 때도 수도자들은 면역이 생겼다. 수도라고 하는 것이 수행생활이라고 하는 게 병을 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두의 때에는 태율주를 읽어야 살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태율주로 모든 병을 이겨낸다. 왜냐하면 태율주는 수기를 저장해주는 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훔치훔치 태율전사하고 훔리치하도 훔리하면 사파, 이 주문이 왜 그러면 병을 이기느냐? 이 책에는 태율주는 인간 생명활동의 근원인 수기를 축적시켜주는데, 수기라고 하는 게 인체의 에센스입니다. 우리 몸에 골수, 정수, 뇌수 이런 것들인데 이걸 축장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병을 이기는 거고, 이게 신까지 명화시켜서 궁극의 도통도 이루어진다. 인간의 몸을 불멸의 선체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홍삼 광고인데 저는 이게 태율주 읽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죠. 보호막이 쳐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홍삼을 드시고 있어가지고 보호막이 쳐지는 그림인데, 근데 태율구호천전, 태율천 상원구이 누구냐 하면 우주의 가을의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상식이죠. 내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 그리고 나의 민족의 뿌리, 그 다음에 상제님을 찾는 것까지는 했으나 이 우주의 으뜸가는 하늘과 접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휴대폰도 충전이 돼야 쓰는데 궁극의 충전 장소가 태율천이라는 거죠. 거기가 북극성이기 때문에 아이돌들 전부 다 스타긴 하지만 그 스타들 중에서도 센터를 차지하는 스타가 있죠. 이 우주의 별들 다 스타긴 하지만 그 스타 중에 스타, 핵 인싸가 뭐다? 태율천이다. 그래서 그 태율천을 찾아서 수행하는 건 그 어떤 수행법보다 압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선천 수행법들은 양기운을 제압하기 위한 참선과 명상들인데, 그거는 낮에 햇볕을 피하기 위한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근데 밤에 선글라스 끼면 됩니까? 그런 사람들 위험하죠. 선글라스는 벗고, 색안경은 벗고 새 진리, 상제님의 성부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태율주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 솔루션이에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우리 9,000년 역사를 일깨워주는 건 성숙한 인간, 태일이 되는 건데요. 태일 문화의 완성이 태율주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하나 되게 해준다고 하고, 그 태율주의 첫머리에 훔자가 있는데, 훔자는 인간 탄생의 근원자리면서 가을의 통일의 생명의 소리다. 그래서 그 디팍 초프라라고 하는 의사가 퀀텀 힐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과학자가 훔 사운드를 암세포에 때렸더니 암이 터지다라는 거. 의학이 아직 암을 극복 못했거든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 정상세포는 더 건강해졌다는 거. 그래서 디팍 초프라는 훔을 홀리스틱 사운드, 전일적인 소리.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는데 훔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화된 게 인간이에요. 훔 사운드가 인간을 궁극의 성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합니까? 집에서 홈트 하실 텐데 우리는 뭡니까? 훔트, 훔 사운드로 세상을 정화하는 거. 수승화강이 되는 거고요. 의학자들은 이런 증거가 필요하니까 태율주 수행 전과 후에 콜레스테롤 사라지는 거. 에모토 마사루 아까 그 남북통일 글자 의뢰했던 분한테 태율주 청순물 보냈더니 비포 앤 애프터가 전혀 다르죠. 육각수가 영롱하게 펼쳐지는 거. 인간의 몸이 그렇게 영롱해지는 거고,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무오년 독감으로 그 당시 조선 민중들을 괴롭혔는데, 지금 이 세계의 방역 상황과 우리나라 방역을 보면 사망 비율이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작죠. 그때 태율주를 너도나도 읽어서 많이 살았다는 거죠. 이미 역사가 증명한 면역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증산도의 전신이 되는 보청교가 그 당시 조선 인구의 3분의 1 차지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태율주가 후천 밥숟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흑수저니 금수저니 얘기하는데 그거는 슈퍼 금수저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훔치훔치란 글자를 잘 들여다보면 훔은 소가 들어있죠. 남사고 선생이 말했던 소울음소리를 찾으라고 했던 그게 태율주예요. 치자는 신과 하나 되는 뜻인데 치자는 마늘 따자잖아요. 사실 태율주는 양이 질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기를 저장한다고 할 때 응급실에서 2시간, 3시간 수액 맞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회복을 하듯이 그 수기가 일정 기간 채워져야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제 딸도 이제 맨날 집에서 자기 전에 절하고 수행하는데 3,000동 넘겼다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요. 저는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 때문에 인도 갈 때 대전에서 새벽 5시에 이제 버스를 타가지고 뉴델리 갔다가 뉴델리에서 첸나이까지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다 개수기를 열심히 눌렀는데, 그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 자정 넘었을 때에 개수기를 봤더니 23,000도까지 되더라고요. 정말 일심으로 한번 문턱을, 자기의 한계를 넘어보는 걸 경험해 봐야 태율주의 조화가 뭐다라고 앞에서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거의 마무리인데요. 남자애였어요. 계단에서 이렇게 뒤로 자빠졌는데, 그래서 내 사진을 찍었죠. 출혈이나 골절을 보려고. 근데 이상은 당연히 없었어요. 한 3살짜리 애인데. 근데 이 얼굴 두개골 사진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뭐가 눈에 보이십니까? 이빨이 있죠. 보이는 이빨이 있고요. 유치라고 하죠. 근데 그 이빨 밑에 또 다른 이빨이 있죠. 아직 드러나진 않았으나 곧 튀어나올 이빨들. 유치는 다 빠지지 않습니까? 병겁이라고 하는 건 선천의 유치한 그 상극 문화를 다 뽑고 뒤에 솟아오를 영구치들, 영원한 생명의 문화, 영생 문화를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묵은 천지가 생명 기운으로 충만한 새 천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고를 치르는 것이 여름 가을 바뀔 때 이 질병겁 개벽 현상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책에 찰스 다윈의 얘기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힘센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뭐다?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변화를 얼리 어답터, 빨리 적응해서 극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했다. 지금 사람들은 파도, 코로나 파도만 보고 있는데 이 책은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가을바람, 추풍,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소식. 이거는 부의 확장이라는 책에서 제가 최근에 훑은 건데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걸 하시면 된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대부분 하고 있지 않은 일,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뭡니까? 태울주 읽는 거, 이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이 책에 들어가는 말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대우주 통치자의 마음을 읽게 된다. 병을 공부하다 보면 궁극의 이 시대 흐름을 읽고 적절히 대비하는 게 생존의 비밀이다. 한쪽 면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Just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불가능해. 단면만 보면. 근데 전체를 다 보면 뭡니까? 바로 하자. 불가능은 없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앞으로 오는 후천, 가을, 상생문화. 낭만 닥터 김사부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건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책이 그 답을 에필로그에서 얘기하는데요. 무엇보다 질병 대란에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인류를 건져낸 일이야말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돋보을 받는 구조자들이 가장 큰 영광으로 누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 개벽기의 진리로 사람 살리는 일이 생존의 비밀이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 박노해의 시를 보면 이렇죠.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있다. 이 책의 결론도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다. 결국 사람이 천하대세를 바로 잡는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모든 세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 문턱을 넘어 하늘과 땅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낙엽이 될 것인지 그건 오직 뭐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작부터 하십시오.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